근데 지금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그 대통령께서 이 지금 이 현재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만남 사이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는 얘기를 덜컥 합의하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까 봐 한동훈 대표가 다 생중계하고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통령이 걱정하실 만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할 테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리고 생중계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글쎄요, 아마 시청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90%가 넘는 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정치의 새로운 또 모습을 보여주나 보다. 여당 대표랑 야당 대표가 이번에 만나는 게 3년 만 아닙니까? 3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뭔가 맨날 정치라고 하는 게 밀실에서 이렇게 따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얘기가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민생 정책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정말 좋은 의도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제 사실 만나기로 했는데 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만난대요. 오늘 만날 거라고 합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무산됐어요. 신경전 때문에. 오늘 만날 거예요 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됐다. 그래서 이틀째 무산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퇴근하는 박정화 비서실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내일은 만나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아침에 통화 좀 해보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일 이재명 대표 평산마을 가는데 거기 이해식 실장도 갈 것 같은데 했더니 갔다가 언제 오시지? 저녁에 만나면 되고 아니면 새벽에 만나도 되고 아니면 밤에 만나면 되고 뭐 안 되면 화상이라도 하면 화상으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얘기를 보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너무 또 여유가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윤기찬 대변인님, 만나고 싶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밤에 만나도 되고 뭐 이래 만나도 되고 저래 만나도 되고 안 되면 화상으로 만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 얘기는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다. 그렇죠. 전 그렇게 들려요. 네. 박 비서실장 얘기는 그렇게 들리고 물론 형식에 치우칠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당 대표끼리 한 번 만날 필요는 없잖아. 여러 번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사실 의제 조율할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아요. 25일 날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죠. 얘기가 가닥을 잡혀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TV 토론을 제가 보기에도 의제별로 하고 안 하고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특검을 의제로 하겠다라고 한동훈 대표도 제안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치 공방형이기 때문에 각 진영이 내는 메시지 형태의 회담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굳이 TV 토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만 금투세 등 정책과 관련돼서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TV 토론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눠서 정할 필요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민주당에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 네. 국내심에서도 굳이 이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것 때문에 깨지는 국면을 가게 되면 그것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도 이거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대표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 대표가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네. 부적당하다는 얘기만 있지 거부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네. 시간 끌고 지금 계속 가다 마지막에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 사실 여당 대표라는 것은 용산과의 의제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입장 조율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걸 시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TV 토론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안 받을 거 벌써 입장 표명했겠죠. 그런데 반대 시간을 좀 안 주는 거죠. 국민의힘에. 그런 약간 전략도 숨어 있다. 그걸 아마 박 비서실장이 캐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민주당이 좀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또 박정화 비서실장 이러는 거 아니겠냐. 근데 보니까 민주당이 결국은 받을 건데 좀 시간을 끌고 있다 전략적으로 요 말씀을 하셨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회담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되자마자 대표 수락 연설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제안했어요. 영수회담과 함께. 그랬다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만날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뭐 이 생중계나 이런 걸 놓고 자꾸 그러니까 뭐 마치 최혜병 특검법에 조건을 하나씩 붙여가는 것처럼 어떤 조건들을 계속 붙이는 것은 사실상 하기 싫은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만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 네. 실무 협의에서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참석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제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으면 그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뭐 이 형식이나 이런 걸 발표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이거 받아줘.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그 대통령께서 이 지금 이 현재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만남 사이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는 얘기를 덜컥 합의하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까 봐 한동훈 대표가 다 생중계하고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통령이 걱정하실 만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할 테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 특히나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용산에서 절대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당내에서도 친윤 의원들 절대 이거 받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관철시키겠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가서 덜컥 이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 용산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 합의하고 올까 봐 나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바지 사장도 아닌 실권 없는 바지 사장도 아닌 반바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김민석 최고가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반바지 사장 얘기는 저희가 살짝 좀 숨겨놓은 얘기였는데 바로 쓰셨어요. 네. 근데 일단 요지는 이건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혹여 여야 대표 간에 무슨 얘기하는지 걱정할까 봐 생중계로 보세요라고 걱정하지 않게 생중계로 보세요라는 취지로 성중계를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송재준 의원님. 네. 아니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 반바지 잘 안 입거든요. 그래서 반바지도 함부로 입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동훈 대표한테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데 반바지 이거 조금 더 그렇지 않나. 네. 아니, 그리고 생중계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글쎄요 아마 시청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90%가 넘는 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정치의 새로운 또 모습을 보여주나 보다. 여당 대표랑 야당 대표가 이번에 만나는 게 3년 만 아닙니까? 3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뭔가 맨날 정치라고 하는 게 밀실에서 이렇게 따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얘기가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민생 정책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정말 좋은 의도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민주당 쪽에서 아까 전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대통령실의 눈치를 봐가지고 대통령한테 감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진짜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이 봤었을 때 누가 솔직히 저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현희 최고 같은 경우도 하는 얘기가 아무 권한도 없는 무력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대권 후보급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뭐 이런 토론을 지금 요청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 한동훈 대표는 예전부터 대권 후보 아니었습니까? 뭐 갑자기 뭐 급이 막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민주당이 지난 그 총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민생 아닙니까? 네. 정말로 민생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도 딱 놓고 어떤 식으로 토론할 것인지 여야 양쪽의 대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최고위원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 쪽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보여주는 게 진짜로 민생을 위한 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이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웬 TV 생중계를 하자. 그래서 통상적이면 저것은 이제 회담이 아니라 대선 후보 TV 토론 같은 거를 상상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그런 걸 생중계하죠. TV 토론에 나가면 후보로서 조금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재명 후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본질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내용에 대한 거 정리하고요. 합의되고 나서. 너무 원한다. 그러면 뭐 고민할 생각해 볼 수 있죠. 너무 원한다 그러면 그럼 못할 거 없다. 너무 원하는 것 너무 같아서. 원하면. 네, 한동훈 대표는 아니 이게 불쾌할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아니 지금 자꾸 생중계하자는 게 같이 생중계하면 뭔가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대표급으로 본인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원하면 우리가 해줄 수도 있어요라는 취지로 약간 도발 아닌 도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언보다 좀 더 나간 도발 SNS에 이런 글도 올렸어요. 제목이 반바지의 비애입니다. 실권이 약하면 바지 사장, 더 약하면 반바지 사장. 조건 부처도 민주당이 다 받아주는 게 두렵죠. 그거 들고 돌아갔을 때 자기 당에서 깔까봐라는 글을 올렸어요. 바지 사장도 아니고 반바지 사장 아니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반바지 사장이다.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김민석 최고가 일기 쓴 것 같은데요. 일기다. 본인 최고위원 선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최고위원 선출 과정, 그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최고위원들이 과연 권한이 있을까요? 일극체제라고 제가 표현하는 데서 크게 본인들이 다투지도 않던데 본인의 권한을 본인 당내에서 행사할 것에 침착해야지.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힘없는 대표다라고 깎아내리는 것이 회담에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는 지금 힘없는 대표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바톤만 받아가지고 영수회담으로 간다.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시각이거든요. 이 시각에 대해서 명분을 주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실질적인 회담을 하자. 그럼 토론이 제일 적격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회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한동훈 대표한테 명분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대통령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회담 제안했다. 이것도 사실은 네. 모욕이죠. 모욕적인 멘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혹시나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나 토론 통해서 좀 뜰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내걸고 네. 국민을 위한 공명심이 있는 토론이 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정치인들처럼 본인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주는 그것이 왜 정치의 본질인데 왜 그걸 비본질이라고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작년 이재명 대표와 올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입니까? 1년 만에 왜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작년에 뭐가 어땠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그냥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편하게 정말 이 현재 현안이 무엇이고 또 이 어려운 국면을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신속하게 대화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죠. 그냥 뭐 로텐더홀에 뭐 책상 하나 같은 거 하나 놓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보는 데서 좀 얘기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게 언제냐? 작년 6월. 그때는 김기현 대표 때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동학 위원님. 네. 아니 김기현 대표 때는 로텐더홀에서 우리 다 터놓고 다 보는 데서 얘기합시다라고 하더니 왜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 얘기하니까 이거는 안 받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상황이 좀 달라진 게요. 네. 지금 대통령 임기 시작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범죄자니 뭐 범죄 혐의자니 이런 얘기를 씌워놓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딱 지나고 나서 굉장히 큰 심판을 여당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뭐 여타의 어떤 행동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말 민생이 어렵고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게 바로 그런 뉴스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정치가 해결하고 있느냐 이런 지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네. 그냥 국민들께서 만나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이 굉장히 큰 의문점이 드는 방식이고요. 근데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뭐 바지 사장이든 반바지 사장이든 저는 그거보다는 어찌됐건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여당의 이 원내를 뚫을 수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을 뚫을 수 있느냐 그 이후에 야당까지 뚫어내서 뭔가를 실제 이뤄낼 수 있는 실권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뭔가를 해내려고 한다면 서로 협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다 보는 TV 앞에서 네. 과연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속에 있는 말도 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이걸 양보하고 당신이 이걸 양보하고 이건 국민들 앞에 발표합시다까지 가려면 네. 사실 이 공개 토론보다는 비공개장에서 훨씬 더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죠. 그리고 보통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소세지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걸 본다면 소세지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소세지 공장을 굳이 국민들께서 보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여야 대표가 딱 만나가지고 지금 실제 필요한 의료개혁이라든지 실제 필요한 역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나온다면 국민들은 다 박수 쳐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야 대표가 내놓은 결과물들을 대통령이 또 받는다면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대통령 모두가 승리하고요. 그 승리는요, 결국 국민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승리를 보고 싶은 겁니다. 네, 자칫 소시지 공장에서 항의가 올 수도 있어서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무래도 소시지를 만들 때 이 뭐 살코기도 필요하고 뭐 피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쓰신 겁니다. 이게 뭐 이상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쓴 게 아니에요. 아무튼 요지는 이겁니다. 물 밑에 이런 세세하고 디테일한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보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다 보면 소시지 만들어지겠냐. 뭐 이런 얘기신 거거든요. 송재준 의원님. 저는 근데 그 소시지 좀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소시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많이 좀 관찰도 되고 보도도 되고 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게 관리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관리를 좀 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밀실에서 정치인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뭐 이렇게 좀 공개가 되지 못할 법한 그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련히 뭐 알아서 다 그거를 절제해가지고 얘기를 하시겠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장을 갖다가 뭐 10년 넘게 하셨던 분인데 그런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왜 도대체 김기현 대표 때는 저렇게 이제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만나자. 의자 하나 뭐 갖다 놓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만나자라고 하셨던 분이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뭔가 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할만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할만하지 않으니까 뭔가 저렇게 좀 주춤거리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뭐 저 장기가 이제 토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한동훈 대표는 민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